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단계가 예상되면 차량 이부제를 자율로 하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던 신혼부부 23만여 쌍을 2회에 걸쳐 추적해보니 출산을 한 10쌍 중 1쌍꼴로 맞벌이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 차량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운전자나 어린이집 교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가와사키병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원인이 불분명한 혈관염으로 영유아가 자주 걸리는데요. 주요 증상은 닷새 이상 열이 나고 눈이 분비물 없이도 충혈되며 입술과 혀가 빨개지고 BCG 주사 부위를 포함해 온몸 곳곳에 발진이 나거나 손발이 빨갛게 되고 목에 림프샘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이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하면 조기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서울시가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단계가 예상되면 차량 이부제를 자율로 하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다음 달부터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자체적으로 발령합니다. 이 주의보가 발령되면 영유아와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평균 2.28% 인상됩니다. 수가는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공단은 내년 인상되는 수가가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등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8,234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40여 년 만에 결혼한 부부가 가장 적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하려는 성향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 중소기업 취직자 또는 비정규직일수록 결혼 의사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8만 1,600건, 42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1년 전보다 2만 건 넘게 줄었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꾸준히 유지되던 30만 건 선도 무너진 겁니다. 결혼을 꺼리는 건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남성은 결혼에 있어 정규직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비정규직 남성은 정규직 남성보다 결혼 생각이 있는 비율이 9%가량 낮았기 때문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결혼 결정에 영향을 준 셈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직종과 직장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판매직에서 일하는 여성은 사무직과 전문직 여성에 비해 결혼 생각이 없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여성과 대기업을 직장으로 둔 여성은 결혼을 하겠다고 답한 비중이 10%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남녀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결혼율도 높아진다는 방증입니다. 고용이 안정적인 것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 좋은 여건이 된다라는 거를 최소한 고민은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좀 의의가 있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 벤처부로 승격하는 것을 추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새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청년들의 결혼 의향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맞벌이를 하던 신혼부부 23만여 쌍을 2해에 걸쳐 추적해보니 출산을 한 10쌍 중 1쌍꼴로 맞벌이를 포기했습니다. 일과 가정을 다 잡기는 아직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출산 그리고 육아, 보육, 교육 전 과정을 이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시키는 탈퇴근법 도입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출산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자는 건데 그만큼 현실에서 일, 가정을 모두 챙기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2014년 11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23만 5천 쌍을 분석한 결과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들이 첫 출산을 할 때 10쌍 중 1쌍꼴로 맞벌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외벌이 가정의 소득이 맞벌이 가정보다 월 184만 원이나 적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첫 출산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더 낳은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율도 1년 새 3.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주로 아내가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여전히 어려운 기업 문화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일, 가정 양립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다며 관련 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오면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감염병입니다. 6월은 원래 여러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인데 현재 수족구병 같은 영유아 감염병이 심상치 않습니다. 또 캠핑 등 야외 활동이 늘면서 모기와 진드기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6월은 수족구병과 수도, 볼거리 등 영유아와 어린이 감염병의 유행이 본격화하는 시기입니다. 수족구병은 이미 유행 조짐을 보이는데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심 환자 수가 2.4명으로 4월에 3배가 넘었습니다. 수두, 그리고 볼거리로 불리는 유행성 이하 전염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수두 환자는 3월 3,900여 명에서 5월 8,300여 명에 2달 새 2배 넘게 늘었고 유행성 이하 전염은 같은 기간 1,200여 명에서 2,0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감염병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 등을 통해 전파되는데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은 물론 장난감 소독과 같은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혓바닥이 빨갛고 오돌토돌해지는 성홍열도 발생 건수가 최근 10년 새 무려 100배나 급증했다는 점도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일본 내염주의보 발령 시기도 빨라지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6월 초순에 발령됐습니다. 이 모기들이 직접적인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동을 많이 하는 시기인 초저녁이나 이른 새벽 같은 경우에는 긴 팔을 입거나 또는 야외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곤충 기피제 같은 것들 몸에 발라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노년층과 만성질환자는 일본 뇌염이나 야생 진드기로 인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리면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야외 활동을 할 때 모기, 진드기 기피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 차량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운전자나 어린이집 교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8월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원생인 2살 박모군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솔교사가 한눈을 판 사이 차량 뒤로 돌아갔는데 운전기사가 박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후진하다 참변이 발생한 겁니다. 이보다 한 달여 전 광주에서는 4살 소년이 무더위 속에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됐다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2013년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3살 김세림 양의 사고를 계기로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는 내용으로 법이 한 차례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교사나 관계자의 부주의로 인한 통학 차량 사고가 근절되지 않자 이번에는 운전자나 교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또 한 차례 개정됐습니다. 6월 3일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는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합니다. 새 법령은 일반 차량의 안전 지침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통행 위반을 포함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한 겁니다. 개정법에는 이 밖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도 없이 달아난 경우 1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벌써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로 휴대용 선풍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문제는 시판 휴대용 선풍기 10대 중 석 대꼴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특히 충전지가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휴대용 선풍기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5월 10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선풍기가 터져 학생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판매 중인 휴대용 선풍기를 조사했더니 10개 중 3개는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 중 2종도 당국이 조사에 들어간 뒤에야 안전 확인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전 미인증 제품이 판을 치자 당국은 이번 달부터 석 달간 휴대용 선풍기 집중 점검을 벌여 미인증 제품의 수거와 파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휴대용 선풍기를 사기 전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KC마크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구매하실 때 제품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실 것을. 하지만 KC마크로 안전인증을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마크가 제품 내부에 있어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네, 소비자가 구매 후에 제품을 다 개봉한 후에 확인하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구매 전에 제품 겉 케이스 등에서 표시사항 같은 것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또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충전지 사용 사례가 종종 나타나는 전자담배와 LED 랜턴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식품 알레르기 이렇게 확인해요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극단 민들레 송인현입니다. 연극을 하는 제가 육아방송에 나오니까 좀 이상해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아주 아기들이 보는 연극, 이걸 스몰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 베이비 드라마 스몰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비뇽 연극제 들어보셨죠? 제가 그 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한 달 동안 아비뇽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공연장 바로 옆에 조그마한 텐트 극장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유모차가 길게 서는 거예요. 아니 왜 유모차들이지 이게? 잠깐 산책을 갔다 오면 없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유모차를 쫓아서
텐트 극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요. 애기들이 공연을 보고 있어요. 기저귀를 차고 젖꼭지를 물고서 꾸룩꾸룩 40분 동안. 이게 뭘까? 아니, 애기들이 어떻게 공연을 보지? 그래서 뭐 좀 둘러보고 물어보고 공부를 하다 봤더니 이렇게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이 보는 공연을 스몰 사이즈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바로 이 스몰 사이즈를 바로 우리나라에 소개하려니까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베이비 드라마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베이비 드라마, 스몰 사이즈를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좀 더 좋은 곳이 있나 찾아보다가 이탈리아 볼로냐라는 곳에 있는 라바라카 극단을 알게 됐어요. 그 라바라카 극단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술인 협동조합 이런 것으로 소개가 됐는데 볼로냐시에서 성당을 극장으로 개조하면서 이 극단에게 100년 동안 무상 임대를 줬답니다. 100년 무상 임대, 이런 엄청난 혜택을 왜 줄까? 이렇게 극단에게? 이들의 작업이 정말 특별했기 때문이죠. 아기들을 위한 이러한 연극, 공연을 만들면서 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쭉 추적해 봤더니 어려서부터 공연 예술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집중력이 높아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또 상상력이 높아진다고 하대요. 즉 전두엽이 발달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데 이렇게 문화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별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유럽 자체에서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죠. 물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작은 스몰 사이즈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볼 때 아기들이기 때문에 많이 봐야 30명 정도? 일반적인 상업 작품으로는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런 것은 공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천문화재단에서 이런 운동을 시작하고 있어요. 저도 아이들 극장에서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꼭 극장으로 데려와야만 우리가 아기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교육?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소꿉놀이를 하다 보면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인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또 소꿉놀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물건을 순간순간 갖다 써야 되니까 여기서 매우 상상력이 개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어머님들은 편리하게 아이들에게 장난감 하나 던져주고 마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재밌게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UN 인권협약의 교육의 목표를 인격을 고양하고 인권과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을 고양하는 것. 이것이 교육이래요. 우리 인격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아기 때부터 문화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기들은 우리가 돌보는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또 그 혜택은 어른들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토피가 심해지는 계절이 따로 있나요? 기본적으로 아토피라는 것은 피부에서 보습인자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계절, 특히 가을이나 겨울로 갈수록 아토피의 증상들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돼도 또 심하게 보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은 뛰어놀면서 애들이 땀을 흘리고 그 땀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땀띠가 생긴다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 피부 구멍을 막아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더 아토피가 심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렇게 운동하고 또는 뛰어놀고 나서 땀이 났다면 그 땀을 빨리 처리해주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토피가 있는 경우 이유식을 제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유식을 만드실 때는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섞어서 만들지 마시고요. 한 번에 하나씩 섞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에 탈이 나지 않는지, 더 올라오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음식들은 지연형으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괜찮다고 해서 그 음식이 괜찮은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까지 늦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잡고 한 가지씩 첨가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 아토피에 좋은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토피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보다는 사실 피해야 하는 음식을 잘 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께 이야기할 때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들은 다 먹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천연에서 자란 곡식들, 채소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별로 되지 않지만 이 인공적인 감미료나 합성, 착색 이런 것들이 들어간 모든 제품들은 다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어떤 음식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러한 음식들은 먹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육류도 사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육류를 피할 때 육류를 먹여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된장을 잔뜩 푼 거에 고기를 푹 삶아서 살코기 부분만 주면은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임신, 출산, 육아 전문 케이블 방송사인 저희 육아방송에서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을 맞아 임신부 여러분께 힐링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육아방송과 함께하는 아이 이쁨맘 나들이 김포시 편이 열리는데요. 오는 7월 11일 인구의 날을 기념해 특집으로 꾸며지는 이번 행사는 김현욱 아나운서가 서회를 맡고 가수 백이성과 개그우먼 김지선이 함께 여러분께 즐거움을 선사할 겁니다. 1부는 무엇이든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 출산에 관한 상식을 알려드리고 2부에서는 재즈 피아니스트 진호박의 힐링 미니 콘서트가 이어집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푸짐한 경품도 마련되어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출산 전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 남기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